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오영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정치검사의 끝판왕, 바로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성윤 의원이 정치검사 출신으로서 똥검사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 고량주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위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요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이 사람이 똥을 싸서 탄핵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박상용 부부장 검사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고소했어요.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내가 만취해서 청사에 똥을 쌌다고? 너 고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4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도 이것은 명백한 허위다, 자료를 통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연일 언론에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당회에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이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이거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장경태 의원 등 170인,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발의를 같이 하게 된 내용이고, 첫 번째 탄핵 사유로 울산지검 검사로서 위법행위를 했다. 그게 위법행위가 무엇이냐?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저녁,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년 반 이전의 내용이죠. 울산지방검찰청 청산의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용시설물을 파손했으니까 이거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이 설사가 아니라 아무튼 설사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똥을 싼 거 갖다가 직위를 해제하는 그런 탄핵이 말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뭐 회사를 다니는데 회식을 했어. 회식을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토를 했어. 그러면은 너 회사에서 나가. 품위 유지를 못했으니까 회사에서 나가, 너 잘렸어.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을 마시고 뭐 얼마나 취한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검사 탄핵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닐 뿐더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박상용 검사는 그때 당시에 일이 많아서 제대로 여기 참석도 못하고 밥만 먹고 바로 올라간 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자기 차로 관사로 다 태워다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박상용 검사는 그때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 시간에 우리를 차를 태워서 다 데려다 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성윤 의원은 이거는 박상용이다,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상용이 한 짓이니까 이 사람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의 첫 내용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내용일 거 아니에요. 첫 내용이 이 사람은 똥 싸서 탄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더러운 얘기인데, 참 이거를 전국적으로 나가는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의 이제 다른 내용인데 이게 사실 핵심일 것 같아요. 피소추자는 김성태의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중 김성태가 자신이 지배하던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또 300만 달러 합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김성태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혐의를 갖고 전 민주당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개인 비리를 이재명과 엮기 위해서 표적 조작 수사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김성태의 개인 비리인데 이게 마치 민주당의 전 대표인 이재명과 접점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니까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얘기고 그 증거로서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그리고 뉴스타파 이런 뉴스 기사, 인터넷 뉴스 매체에 이런 뉴스 기사가 증거다. 이걸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탄핵하는데 증거가 많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 매체들의 기사와 이화영의 옥중 노트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확하게 물증 또는 확증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냥 뉴스에서 떠도는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뉴스 기자가 어떤 내용을 허위로 지어서 올린 다음에 이걸 막 퍼뜨려. 그럼 이게 증거가 됩니까? 이거 증거가 안 돼요. 이거는 아무런 물증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중요한 탄핵소추안의 증거라고 제시를 한 거야. 이거 말고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려 171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특히나 이 이성윤 검사가 자기 후배격인 박상용 검사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뭐 똥 쌌다는 내용을 그렇게 허위사실로 유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성윤이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성윤은 1962년 전라북도 고창군 출생이에요. 진짜 진짜 편견이 없는 편이긴 한데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좀 깨름직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다 그런가? 물론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지만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을 하니까 같이 싸잡아서 묶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고충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저 전라도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행동을 해.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전라도 자체에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아무리 우리가 너희를 지지하지만 야, 이 말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실드를 쳐줄 수가 없다.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들 맞장구를 치고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뭐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제3자 된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야? 저쪽 지방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62년 전라북도에서 출생한 이후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9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검찰에서 일하던 중에 2004년에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문재인과 만나게 돼요. 문재인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후에는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감찰국장 등 아주 요직으로 영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이후에 검찰총장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탈락하게 돼요. 이 탈락하게 된 이유가 당시 변호사협회 쪽에서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도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낙마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객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됐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윤은 정치인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에서는 탈락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내정을 함에 따라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이성윤보다 4년 후배예요, 후배. 그러니까 4년 후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선배들은 그 밑에 있기 좀 꺼림칙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원래 그렇잖아. 자기보다 후배가 내 위로 올라가면 이거 나가라는 소린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성윤도 퇴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런데 당시에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무마 혐의를 받고 있어서 당시에 징계 중이어서 사의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은 좌천이 됐어. 어디 법무연수원인가? 거기로 좌천이 됐는데 이후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폭언을 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해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바로 한동훈 채널A의 검언 유착에 대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네가 이걸 수사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욕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국 콘서트 이런 데에 얼굴을 비치면서 윤은 무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조국은 해안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뒤를 빨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검언 유착이 무엇이냐? 한동훈과 채널A 기자가 짜고 신라젠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를 표적 거짓 보도하자는 모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젠 관련된 당사자에게 야 네가 지금 이거 조작을 함에 있어서 민주당 인사가 뒤를 봐줬다라는 증언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는 안 건드리고 그 사람만 싹 날려버릴게. 이렇게 검언 유착으로 사건을 조작하자고 했다고 의혹이 생긴 거야. 이게 KBS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일 뿐이고 증거도 다 조작된 거야. 녹취록이라고 나온 것도 다 조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KBS는 검언 유착 오보에 주의 조치를 받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주의 조치를 받고도 당시 한동훈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들은 우리가 사과는 하겠지만 허위는 아니다. 이건 진짜다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그 당시에 요 검언 유착에 대한 검찰 쪽 증언을 했었던 신성식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KBS가 검증을 안 해서 오보가 발생한 거다. 내가 뭐 얘기는 한 건데 KBS가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그리고 나는 사과 안 해. 나는 사과 못 해.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이 신성식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민주당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지만 컷오프 됐어. 내가 한동훈하고도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쪽에다가 내가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지 하고 공천 신청을 했는데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치검사 있어요. 정치검사 나는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 다 정치검사죠. 민주당에다 줄대고 민주당에 반대되는 세력에 뭔가 해를 입힌 다음에 자기가 징계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나 탄압받았어. 나 지금 저놈들한테 탄압받았으니까 민주당에서 내가 저놈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놈들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전부가 다 정치검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박은정 검사, 뭐 조국 혁신당이지만 박은정 검사, 그리고 이렇게 신성식 검사라던가 이성윤 검사가 전부 다 정치검사예요. 그리고 기레기 있어요. 기레기 당연히 있죠. 지금 한동훈 검언 유착을 보도했던 KBS 기자들 다 기레기 맞아요. 다 조작한 거잖아요. 자기들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잖아. 이거 다 기레기 맞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신앙님, 김만배. 지금 신앙님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랑 짜고 윤석열을 대장동의 몸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를 한 이후에 대선 4일 전에 터뜨렸잖아. 이런 사람들이 기레기 맞죠. 다 있어. 기레기 검세 다 있어. 근데 그게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좌파들이 신봉하는, 좌파들이 믿고 따르는 기자와 검사들이 다 정치검사 기레기들이라는 얘기죠.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이성윤은 조금씩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성윤은 징계 청구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이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사유로 지금 좌천되고 뭐 잘릴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야, 윤석열이 나에게 쌍욕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무도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에 법무부는 이성윤을 해임시키고 이성윤은 그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사단은 하나회다라는 발언까지 했어. 뭐 하나회 다들 아시죠? 예전 군부 시절에 군인들의 모임 이런 것처럼 윤석열의 사단은 검찰 하나회다. 검찰 권력으로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무리들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그로를 끌면서 언론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의 가치를 좀 높게 쳐준 것 같아. 결국에는 친문이지만 이성윤은 정권의 탄압을 받은 검사로서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라도의 전략공천. 이게 전라도에 전략공천 받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들고 들어가면 무조건 무혈 입상이잖아. 거기는 비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너 민주당이야? 너 우리의 의원이 되라. 이런 식이니까 이성윤 입장에서는 지금 고지에 다 다른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어그로를 끌면 전라도에서 공천받아서 바로 국회의원 되는 거지. 그러면 너무 개꿀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거짓말만 했을 뿐인데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죠. 총선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남기고 결국 사표를 냈고 윤석열 정부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인재 26호로 이성윤 검사장을 영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냥 국회의원에 바로 당선이 되면 재미가 없죠? 이성윤 검사장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인생을 재밌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 어떤 이슈를 만들었느냐? 이성윤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을 했다. 그것도 4번씩이나. 그 전북 시민사회 원로들조차 토론회에 계속 불참하는 이성윤은 사퇴해야 한다.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우리 전라북도 여기를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토론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이끌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야, 네가 이길 거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토론회에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렇게 막 애걸복걸했지만 단 한 번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선거에서 이긴 거죠. 이게 지금 나중에 와서 이성윤이 왜 대체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해. 말을 좀 뭐랄까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좀 피한 게 아닌가.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똑똑한 사람이지만 말을 잘 못해서 토론회에 불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토론회를 한 번 안 하고 선거를 했어. 물론 지역 현안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정치권에 줄대는 일을 하다가 서울 쪽에서 살면서 문재인한테 딸랑딸랑하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 쪽에 딸랑딸랑 하느라고 전라도 지역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그쪽 나가면은 무조건 당선인 것만 알겠지. 하지만 전라도에서는 살인자가 나와도 민주당 깃발만 들고 있으면 뽑아주니까 무리 없이 당선이 됐고 21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성윤의 민주당의 역할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성윤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민주 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수사인력 대폭 보강.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있는데 왜 자꾸 특검 먼저 하자고 하느냐, 왜 자꾸 탄핵 먼저 하자고 하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게 결국에 민주당과 조국이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자라는 미명 아래 만들었던 거니까 니네들이 만든 공수처를 왜 활용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는 거는 지금 공수처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고 그 사이에는 탄핵 또는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검사 탄핵, 똥검사 이슈 이런 것처럼 이재명을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하고 있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이성윤은 야 검찰 니네 국회에 대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작년까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성윤은 불과 1년 전에는 검사였어. 물론 이제 끈떨어진 검사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평생을 몸바친 조직인데 갑자기 국회에 대드냐고 이게 무슨 뭐 애들 싸움도 아니고 내가 힘세니까 너 나한테 대들지 마.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왜 했겠어요. 전부 다 각자의 권한을 갖고 각자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을 분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인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서로 보완하며 견제하며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성윤이 국회에 대드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입법부가 최강인데 감히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들어? 니네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윤은 민주당의 사냥개로서 지금 정부와 그리고 사법부인 검찰을 계속 건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윤은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23대 국회에서는 쫓겨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역할이 아니고서는 민주당에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전국대로 그대로 흘러가서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22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인을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라도 분들 이런 사람을 계속 국회의원으로 두는 게 맞나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회에서 쫓겨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어그로를 끌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서 두는 지역은 정말 좀 화가 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만큼 그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전라도분들 뭐 맨날 전라도 홀대론이니 뭐 전라도를 안 챙겨주느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투표를 잘하세요. 투표를 잘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